설 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6.4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16년 만에 치러지는 3자 구도가 가져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 새누리당과의 대결과 또 새정치신당을 견제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시간에는 이 민주당의 정치 혁신안 내용과 또 지방선거 승부 전략에 대해서 한정혜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 이번에 4박 5일 설 버스 투어를 하셨습니다. 이게 돌아다니시면서 민심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해라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조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잘하라라는 이면에 하나는 박근혜 정부 1년 지냈는데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묻히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다. 또 예. 우려도 된다는 거하고. 그러니 그렇게 우려되는 정부의 야당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좀 똘똘 이렇게 뭉쳐가지고 좀 자신감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민주당도 좀 다시 태어나라는 거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정치 역시 새 정치 다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하다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새누리당의 세를 더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민심을 잘 듣고 또 앞으로 전략을 잘 짜셔야 할 텐데요. 이 김한길 대표의 정치 혁신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동의한다는 내용, 이제 어제 결의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혁신안 지방선거의 승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승부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혁신안을 던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재작년이죠, 벌써. 저희가 대선 패배하고 그 전에 있었던 총선 패배하고 당이 다시 태어난다 해서 작년에 5.4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은 김한길 대표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예.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을 두시고 실행을 해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좀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오늘도 일부 수사 발표가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부분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바람에 그것을 처리하느라 사실은 이 정치 혁신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보면 당내 제대로 논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논의해왔던 것, 그리고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또 조사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저희가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네.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잘 국민께 전달도 되고 저희가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해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승부수라고 생각해서 던진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자, 민주당은 이른바 이 햇볕 정책 2.0도 내놨는데, 이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외연 확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클릭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 그런 저희가 좀 보도를 보긴 했는데요. 네. 그것은 약간 그 논란을 위한 논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햇볕 정책의 3대 원칙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든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불가용의 원칙을 가진다. 또 하나는 우리 역시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셋째는 그럼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햇볕 정책의 3대 기본 방침이 있고요. 이것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남북 간의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은 세부적인 미시적인 저는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어떻게 보면은 그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독일을 예를 자꾸 들기는 하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동독에 대한 정책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미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건 민주당이 정권을 잡건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어떠한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부터 그것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클릭 논란은 약간 좀 앞서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6년 만에 이제 3당 경합 구도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대결도 해야 되고 새정치신당도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돌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잘하면 잠재울 수 있겠죠. 그것은 정치권이 안철수 돌풍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는 그 현상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2006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3자 구도로 그렇게 됐었죠. 네. 야권이 아주 전패를 했습니다. 그것에서 우린 또 역시 또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치혁신안도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잘 한다면 제2의 창당 정신에 맞게끔 국민께 더 다가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돌풍은 잠재워질 것이고 저희가 못하면 그 돌풍은 절대로 잠자지 않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그런 위기의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잘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잘하는 부분에 최근 들어서는 야권 연대에 대한 얘기도 조금 끼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새정치신당 측에서는 아예 길을 막아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뭐 정치공학적 혹은 선거만을 위한 선거연대는 안 하겠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성, 당위성도 한번 들어보죠. 일부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언론에서도 그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혁신, 새정치 좋은데 그 결과가 국대 정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세를 확장시키는 결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선거구제 자체가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상황인데 결국 2등, 3등 싸움을 해야 되는 소선구제에서는 결국 1등만이 남는 상황인데 2등, 3등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다 전멸을 하고 난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마 그런 걱정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달리 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 2등을 다투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2등, 3등을 다투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똑같이 정치공학적인 야권 연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야권 연대보다도 더 강한 방식의 정치공학적인 방식은 통합이 있었었죠. 예를 들어서 그 3당 합당이 있었었고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네. 그 이후에 DJP 연합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예. 그 케이스도 있었고 최근에는 새누리당이 선진당과 통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은 사실은 야권 연대보다도 오히려 연대보다도 더 강한 정도의 정치적 행위인 거죠. 그보다 조금 덜한 정치적 행위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구도를 바꿈에 있어서 구도를 조정함에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그 마음을 좀 열고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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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야권 연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 야권 연대가 계륵 같은 존재로 좀 바뀌어가면서 구정치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 혁신을 말하고 있고 이 정치 혁신안이 이 야권 연대, 이 구정치라는 인식 때문에 좀 묻히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혁신을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서 연대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혁신을 했기 때문에 연대의 필요성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각각의 지역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곳, 서울 경기 수도권과 네. 예를 들어서 호남은 또 분위기가 다르죠. 네. 호남에서는 선명한 경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2, 3등을 가지고 다퉈야 하는 수도권 같은 데서 경쟁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정치를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편하게 보시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민을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선거공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은 아니고 국민적 요구가 있느냐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저희가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무겁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뭐 예. 자세다 이렇게 봐집니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 안에서 이 새정치신당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호남을 조금 민심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 호남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민주당에게 민주당을 아껴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고 그리고 지난 독재 정권에서도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지역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애정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실패를 했죠. 그런 열패감을 가지고 계신 호남의 그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낮게 그 민심과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호남에서 요구하는, 또는 호남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정치 혁신의 혁신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호남으로부터 또는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수도권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6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특별한 전략, 좀 세부적인 전략은 사실 전략 단위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도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러나 가장 우선하는 것은 민심과 민생에 다가가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민심을 붙잡는다라는 표현보다도 민심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민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세를 낮추고 함께 한다면 민심이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또 자리해 주셨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마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경인방송 시청해 주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민주당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쁘게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이 잘하는 것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바로 이어서 이 가칭 새정치신당 금태섭 대변인과 새정치신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